지금 경기가 후퇴기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 침체기가 와야 하는 순서죠. 그런데 이걸 건너뛰고 회복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는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는데요. 그러면 주식시장 바닥을 기다렸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건지 알아볼게요. 그 전에 우선 경기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 간략하고 빠르게 소개해드릴게요. 경기 사이클이란 경기 확장기, 후퇴기, 침체기, 회복기가 반복되면서 경제의 일정한 움직임이 되풀이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사이클이 중요한 이유는 각 시기마다 오르는 자산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알아야 지금이 주식을 살 때인지 팔 때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제 지표는 OECD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 차트와 함께 보면 경기 회복기와 확장기에는 상승했고 후퇴기와 위축기에는 하락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 지수를 챙겨보고 주식 투자를 하면 고점에서 물리는 일은 없겠죠. 해석 방법은 간단해요. 100을 기준으로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이하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단계일까요? 원래 순서대로라면 지금은 기준선 100을 밑으로 내려왔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후퇴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침체기가 와야 하는 순서. 그런데 최근 삼성증권에서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즉 후퇴기만 보이다가 침체에는 빠지지 않고 회복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의 기준에 있어요. 여러분, 경기 침체를 누가 공식적으로 판단하는지 아세요? 바로 전미경제연구소라는 MBER입니다. 이곳에서 8명의 경제학자가 GDP, 실업률, 기업 매출 등 모두 종합해서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GDP와 실업률인데 GDP의 경우에는 2분기를 연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경기 침체로 판단해요. 실제 2020년 당시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경기 침체로 판단했죠. 올해 1분기 미국의 GDP는 1.6% 감소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실업률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MBER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판단한 경우는 12번인데요. 12차례 모두 실업률이 지금처럼 낮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실제 미국 실업률 차트를 보면 파란색이 실업률이고 회색이 경기 침체 구간인데 모두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실업률을 땡겨서 보면 약 3에서 4%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로 봐요. 따라서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실업률은 낮으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맨큐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라면 매우 이상한 사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과 비슷한 과거 사례는 언제일지를 찾아봤는데 1968년에서 69년이더라고요. 당시에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3에서 9%까지 올리며 경기가 둔화되자 다우지수도 급락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실업률 차트를 보면 완전 고용 상태로 보는 3에서 4%대를 유지했죠. 그래서 MBER은 이 시기를 경기 침체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면 왜 지금 실업률이 낮을까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착시에 있어요.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2분기 어닝 시즌이죠.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증권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도 반등하고 있어요. 그런데 KB증권에서는 이게 인플레이션 착시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즉 인플레이션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서 실적이 좋게 보이는 착시 효과로 기업들이 이 정도면 호황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경제 상황보다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정가로 실적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정말로 판매량이 늘어서 좋아진 건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 기업들이 경기 침체를 대응한다는 이유로 해고 인원을 늘리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업률 지표를 계속해서 트래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조사를 하다가 역사적으로 미국의 실업률과 기존금리는 정확히 반대로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중앙은행은 실업률이 올라갈 때 기존금리를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업률은 높은데 기존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악화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존금리의 방향은 실업률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에서 기술적으로는 경기 후퇴기에 접어들어서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반비례 관계를 보여주는 기준금리의 방향을 함께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죠. 더불어 NBER이 판단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판정은 대체로 실제로 경기 침체가 나타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네, 여기까지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여러분은 요즘 경기가 어떤 것 같나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나요? 아니면 바로 회복기로 돌아설 것 같나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